만약에 늙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행동 양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정하는 거죠. 원래 그런 거야. 인정해요. 그럼 아무런 행동이 없게 되죠. 하지만 요즘 현대의학에서는요, 이 늙는다는 것 자체를 질병이라고 아예 규정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실인데 받아들이는 방법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접근이 되는 거예요. 노화를 질병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노화를 치료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죠.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신현재 교수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여러 건강 정보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 봤는데요. 건강의 3요소, 휴식, 운동, 식사가 되겠습니다. 인체의 구조상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은 반드시 누워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자야 되죠. 그리고 모든 장기가 원활하게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일정 시간들, 장기가 휴식하는 그 시간들,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을 위해서 밤 10시부터 2시 사이에는 꼭 자야 된다. 첫 번째 건강의 요소가 되겠고요. 두 번째, 운동을 하는데 이제 웨이트를 드는 운동과 그냥 걷는 운동, 뛰는 운동을 좀 적절하게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 하루에 2끼 혹은 1끼 혹은 3끼 필요한 만큼 식사를 하시되 중간중간에 건강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기한테 필요한 그러한 그 기능식품들이 좀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저도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요,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가지와 검진 추가된다면 진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과학기사 몇 가지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먹는 시간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14시간 정도 안 먹는 거를 중간중간에 그 습관으로 가지고 계시면은 건강에 무척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한데 14시간 정도 비워놓는 거, 요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녁을 좀 일찍 드시고 푹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게 이제 14시간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할 게 되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걸 비롯해서 많은 키워드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간헐적 단식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습관에 맞는 것 중에서 중간에 위와 장을 한 번 정도 좀 비우는 시간들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전에는 늙는다는 것 자체를 자연스러운 행위로 받아들였어요. 늙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만약에 늙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행동 양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정하는 거죠. 원래 그런 거야. 인정해요. 그럼 아무런 행동이 없게 되죠. 하지만 요즘 현대의학에서는요, 이 늙는다는 것 자체를 질병이라고 아예 규정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실인데 받아들이는 방법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접근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병이다 그러면 치료를 하게 되겠죠. 적극적인 치료 말이죠. 그러니까 노화를 질병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노화를 치료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휴식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주어진 시간만큼 하게 되고, 시간이라고 하는 그 범위 10시부터 2시라는 것도 정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없이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늙게 돼, 그러면 병원 갈 일이 없죠. 하지만 질병으로 인식하면 모든 것들이 다 치료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도한 운동, 그리고 너무 급격한 음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서 이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가 늙게 된다 라고 하는 접근법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질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질병으로 인식하기 위한 첫 번째 원인으로서 활성산소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생기는 활성산소 때문에 세포와 DNA를 손상시키고 변형시켜서 늙게 된다. 그래서 하버드 의대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도 이런 동일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요. 언제 먹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비는 시간들, 그리고 좀 과격하게 운동하지 않는 시간들을 좀 가져라. 그래서 1인 1식을 하면서 14시간 비워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노화를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내가 사실은 유전자로 어머니의 평균 수명, 아버지의 평균 수명, 그걸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둘의 평균 수명을 더 뛰어넘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평균 수명 전후로 해서 조금 더 질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먹는 것들도
텀을 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예전에는 그 접근 방법 자체가 소식이라는 거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소식도 아니고 그 먹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게 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적게 조금씩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먹을 동안에 텀을 좀 길게 가져가는 이른바 간헐적 단식 혹은 식이 중단의 그 기간들, 이런 것들을 더 좀 관심 깊게 정보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식사량을 어느 정도 하면 좋으냐 하는 건데, 전통적으로는 하루 3끼 먹어야 되고 이제 밥 위주로 먹어야 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밥을 좀 줄이고 단백질을 좀 많이 먹는 쪽으로 가는 게 주 핵심 그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보통 그 제가 지금 써놓은 범위 안에서 지방하고 단백질을 좀 최대한대로 끌어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방 30, 단백질 15, 그래서 45 만든 다음에 나머지 55를 탄수화물로 가는 거를 권해드려요. 요 정도 하시고, 이제 보통 권장 칼로리가 끼니당 1400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1320에서 1800 돼 있는데, 좀 많이 먹는 남자가 1800, 좀 적게 먹는 여자가 1300 먹잖아요. 그러니까 1400대로 좀 유지하시면 좋겠다. 요게 이제 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좀 적게 먹어야 되는데, 밥 그런 거는 좀 적게 먹더라도 식이섬유라든가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건 좀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라 그래서 다 멀리하지 마시고요. 식이섬유나 이렇게 프리바이오틱스는 좀 많이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식습관이 잘 유지가 되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되는데요. 피곤하다, 몸무게가 좀 는다, 잠을 잘 못 잔다, 우울해하거나 복부 팽만감이 있다, 그리고 변비 증상이 있다, 이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독소가 쌓였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피곤이 풀릴 때까지 좀 휴식을 취하는 것들, 그리고 체중 증가는 원래 체중으로 자기가 가장 많이 유지했던 최근 10년의 체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것들이 잘 만족이 된다 그러면 불면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몸속에 쌓이는 독소들,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문제를 디톡스 혹은 세포 안에서 그 독소를 제거한다 그래가지고 셀톡스 보통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빼내면 좋을지, 그런 걸 빼낼 때 효소가 무슨 작용을 하는지 또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